사시사철 아름다운 우리의 땅. 봄이면 아름다운 꽃으로, 가을이면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아름다운 농촌의 풍경들. 그 풍경 속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우리의 국가 농업 유산. 아름다운 풍경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지리산을 등에 업고 섬진강이 가로지르는 곳. 이곳에는 남도의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노란 꽃물결과 마을의 낮은 돌담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구례 산수유 마을입니다. 2014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기도 한 이곳은 계곡을 따라 산수유나무 산책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마을의 돌담길과 돌담 사이사이로 피어난 산수유꽃에는 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있습니다. 산수유 농업은 지금은 이제 대중화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부잣집 소유의 재산이었거든요. 돈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서민들은 땅이 없잖아요. 숨고자도 숨고도 못 숨고.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 소유물이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내가 자랄 때만 해도, 뭐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비료가 나오면서 재배하는데 용이해지고 또 보릿고개가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이제 전답에도 심어서 벌써 이제 한 3, 40년에 전답에 들어간 것들이 지금 한참 쏘가고 있죠. 마을 한가운데에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고목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요. 할머니 나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산수유 나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중국 산둥성에 사는 처녀가 시집 오면서 씨앗을 가져와 심었다는 전설 속 나무인데요. 할머니 산수유 나무는 그렇게 1000년 동안 마을 어귀를 지켜왔습니다. 예, 계속 심어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죠. 저희들 산수유 분포도를 보면, 분포 지역을 보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그 주위로 산수유 나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밀접하게 유지되어 왔던 식물로 볼 수가 있지요. 구례군 산동면 지역은 경작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리산 산간 지역으로 마을 주민들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작물과 채소 등을 재배할 땅을 확보하기 위해 집 주변 돌밭에 돌을 모아 돌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든 밭과 주변의 개울 등에 산수유 나무를 재배하던 것이 마을과 면 단위로 확대되어 대규모 산수유 농업의 유래가 된 것인데요.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산수유 군락지는 구불구불한 마을길과 돌담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농업 경관이 되었고 마을의 주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10그루만 있으면 대학을 가르칠 수 있는 소득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해갖고 또 시세가 쭉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심었거든요. 많이. 아주 좀 많이 꽤 규모 있게 심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뭐 소득을 짭짤이 보고 있죠. 그래서 그때 대학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었어요. 아주 시세가 좋을 때. 국내 산수유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구례 산수유 농업. 대학나무로 불렸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산수유 나무는 주민들의 주요한 생계 유지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보다 굉장히 꽃이 일찍 핀다는 것은 뿌리 활동이 빨리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경에 저희들 퇴비를 충분히 주고 그다음에 3월 중순경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꽃이 핍니다.
옷이 핀 다음에 저희들 쭉 관리하다가 약간의 병해충이 있으면은 거기다 친환경 방제를 하고 가을철 10월 하순부터는 빨갛게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수확해서 건조해서 그리고 그것을 열매 핵을 분리, 그러니까 씨앗을 빼고 껍질을 잘 말려서 시중에 출하합니다. 해갖고 애들은 가르친다고 한디. 자, 이거 달까요? 옛날에 힘들면 또 손으로 까고 지금 저거 이빨로 까면 이빨이 왜 저거 못 쓰냐면 그 쓴물이 들어가고 이빨이 다 못 쓰게 돼버려요. 돈 남으라고 쳐야죠. 이제 우리가 이걸 하고 계속 이걸로 갖고 먹고 입고 갖추고 했으니까 돈 남으라고 해야죠. 금 남으라고 해야죠. 이제 알기 쉽게. 구례 산수유 농업은 산수유 군락지의 아름다운 경관과 지역 고유의 삶과 문화를 통해 만들어진 농업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국가 중요 농업유산 3호로 지정됐습니다. 농업유산은 그 유산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산과 주변의 환경, 주민의 삶이 같이 접목이 돼 있어야 돼요. 구례 산수유는 산 능성에도 있지만 하천 주변과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집들마다 다 산수유 나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산수유 나무가 있으면서 그 이 주거 공간이 마을이 존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연 환경이 생태적인 연결 통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계를 위한 수확의 그런 것까지 생긴 거죠. 치열한 삶의 터전이 주민들의 땀과 정성 어린 손길이 더해져 아름다운 경관이 되고 나아가 관광 자원이 되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례의 산수유 농업. 그 전통성과 아름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변산반도 서쪽 산자락. 사방이 뽕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유유마을. 수려한 산수 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선비들이 유유자적 살았다고 해 유유마을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국내 유일의 양잠마을입니다. 마을 뒷산도 누에를 닮아 잠두봉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이곳 주민 대부분은 대를 이어 뽕나무를 가꾸고 누에를 기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뽕나무와 누에를 키우면서 봄에는 뽕잎과 뽕잎차, 여름에는 달콤한 뽕나무 열매인 오디, 가을에는 누에고치, 겨울에는 동충하초를 생산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그 수도작을 할 수 없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 3대째라고 하니까 지금 한 이제는 168년 정도가 됐어요. 168년 전에 이 삽을 팠을 적에 반삽도 안 들어가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뽕나무를 기르는 것이다 해서 그런 손전분들께서 시작을 하신 게 지금 3대에 걸쳐서 양장 사업을 하게 됐고, 그런데 이런 곳에서의 장점이 어떤 게 있었느냐면 밤에는 골풍이 불고 낮에는 바로 이 새만금 앞에서 들어오는 해풍이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해풍과 골풍 덕에 다른 데보다 항산화 성분이 가장 높은 이런 양질의 뽕나무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상 45호 가구 중 양잠 농업을 하는 농가가 40호. 누에 2만 마리 이상을 키우는 농가가 7호나 되는데요. 재래 잠실도 11동이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붕이 엉성하고 외벽이 오래된 이 건물이 바로 재래 잠실인데요. 마을 주민들은 전통 방식 그대로 돌과 흙을 이용해 지은 잠실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흙으로 이겨서 독을 놔가면서 이렇게 발라가면서 지어놓은 게 재래잠실이에요. 그것을 토담이다, 그죠? 그것을 흙을 집으로 이겨갖고 이게 발라가면서 독 하나 놓고 발라가면서 이렇게 창문 만들어서 이게 앞에 문 열면 그리 공기가 들어오면 창문 열면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갖고 토담실이 확실히 좋아요. 누에한테는 그 잠실이 키우기 딱 좋은데요. 재래 잠실에 두텁게 쌓은 외벽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고
위아래로 뚫어놓은 환기창은 습도 조절이 쉬워 누에가 살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전통 방식으로 기른 누에에서 뽑은 실로 명주 비단을 만드는 양잠 기술은 대대손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누에를 키워서요. 그대로 주부가 그 아버지 때 키우고 저까지 3대차 키워요. 잠실 지어가지고 높이 지어요. 짓고 이제 저만 채반지를 했어요. 이렇게 시료를 걸어놓고 채반지를 해서 1층에서 3층을 키워요. 그래가지고 그는 넣었다. 누에 밥 주려면 그는 뺐다가 누에 밥 주서 드렸다가 그래서 1층에서 3층을 그렇게 키웠어요. 유유마을은 오랜 옛날부터 뽕나무와 구치뽕이 자생한 마을답게 2003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대한민국 청정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뽕나무를 먹고 사는 누에들은 농약에 약해 깨끗한 지역에서만 자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로수와 밭에 뽕나무가 초록빛 물결을 이루고 검붉은 오디가 탐스럽게 열리는 6월이 되면 뽕나무와 누에가 잘 자라길 기원하는 잠영제와 참뽕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부안의 양잠 농업은 고려시대 문장가인 이규보의 시 잠총국과 조선시대 신증 동국 여제 승남 대동지지에 부안현 토산품을 뽕으로 기록한 것으로 그 역사성을 알 수 있는데요. 뽕나무 밭의 수려한 경관과 뽕나무 재배에서 누에 사육까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양장업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2017년 12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8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누에를 우리가 보존을 해서 나무도 뽕나무도 잘 키우고 제대로 누에도 키우고 후손도 와서 누에 키울 수 있게끔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저희가. 전통적인 방식의 양잠을 보존하며 양잠 농업이 세계에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유유마을 사람들. 그들의 모습에서 한국 양잠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한반도 동쪽 130km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험준한 산악지형의 섬 울릉도. 울릉도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건 1893년 울릉도 개청령 이후부터입니다. 나리분지와 알봉분지 외에는 평범한 땅이 없어 울릉도 사람들은 급경사지까지 개간해 밭농사를 지어야 했는데요. 척박한 자연 환경에 도전하며 대를 이어 농토를 개간해왔던 겁니다. 고려시대 고려사절의 농기구 전달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울릉도 사람들은 오랜 세월 험준한 산간지형에 맞는 경사지 농업을 지속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농기구 형태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걸어서 일반 사람들은 걸어서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의 경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주도 울릉도의 그 지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게가 다리가 뒤에 있고 다리가 세워져 있고 걸쇠로 이렇게 해서 놓잖아요. 그리고 딱 재면 그 다리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왜 그러냐면 경사지가 높아서 거기에 기대고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농기구의 형태까지 바뀔 정도로 그 경사지가 높은 형태에서 농업을 하고 있고 현재도 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울릉도 경사지 농업은 산림을 보존하면서 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산림에서 부식된 유기물이 경작지로 공급되게 합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밭농사가 가능하고 자생식물과 동식물들의 서식처를 훼손하지 않아 생태계 보존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초기 울릉도 이주민들은 산림 지역을 화전으로 개간해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름을 주지 않아도 농사가 잘 됐지만 4, 5년이 지나면 다른 곳에 화전을 만들어야 했는데요.
산림을 파괴하는 화전 농업 대신 새로운 농법을 찾던 주민들이 소를 키워 거름을 얻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 울릉도는 요 소똥 약초나물이다 몰라갖고 막 뭐서 약치네 약도 못 치게 비로만 하면 안 돼. 이 소똥을 해야 되지. 화산섬의 독특한 칼데라 지형과 급경사지를 밭으로 일구어 울릉도 자생식물을 재배하는 밭농업 기술은 오랜 전통성과 수려한 경관을 인정받아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9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한정된 토지를 활용해 농토를 개척한 울릉도. 섬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의성 금성산 자락. 넓게 펼쳐진 농경지 사이로 크고 작은 못들이 촘촘하게 조성돼 있습니다. 삼한시대부터 축조한 수리시설인데요. 비가 적고 물빠짐이 심한 화산 지역으로 연간 강수량까지 적어 농사를 짓기 위해 고도에 따라 하라비못, 아비못, 손자못으로 이어지는 600여 개 못으로 연속 관계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저도 금성산 지역이 이제 뭐 지질학자들은 대학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폭발하는 화산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수량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고 어쨌든 수도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참 필요하면서도 아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가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고 수자가 약 한 1,500개라고 얘기하는데 추정이 치지만은 그렇게 그 많은 저수지가 축조되었으면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저희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성의 전통 수리농업은 의성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논농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논농업의 가장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못과 못이 이어지는 그런 수로가 다 모세혈관처럼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위의 못에서 아래 못으로 물이 가고 그 사이에 그 농경지에서 이용을 하고 그 밑에 못에서 다른 못으로 물이 이동하고 그래서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수지에 설치된 수통과 밸브 역할을 하는 못종을 조작해 햇볕에 데워진 상층부의 물을 우선 공급해 벼의 냉해를 막아주는 건데요. 농사에 필요한 물은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 자연적으로 햇볕에 데워진 물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례차례 물을 빼서 씁니다. 만약에 이걸 한 개 뺐으면은 물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빼고 차례차례 내려가면서 계속 빼 내려가니까 대규모 댐이나 이런 거는 보면은 물이 제일 밑바닥부터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농사에 별로 뭐 도움이 안 되겠지요. 너무 찬물이 멀리 흘러갔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바로 저수지 밑에는 아무래도 농사가 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상님들이 계속해서 이걸 존치했는 이유가 과학이 숨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물관리 조직을 운영해 못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중심으로 결성된 수리공동조직에는 수리개장을 뜻하는 못도감이 있는데요. 못도감은 수리시설 안정성을 체크하고 용수와 관련된 주민들 간의 분쟁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못도감 제도라고 하는데요. 옛부터 운영된 전통 농업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못도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물을 이제 농사 칠 때가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골고루 나눠줘야죠. 자기 노예라고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리면 다른 사람 못 쓸 수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하는 가장 분배하는데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도감을 받기 때문에 보면은 농경 문화에서는 못도감 역할이 가장 그 지역에서는 중요하다는 그런 역할이죠. 보통 이제 수리계에서 이제 쉽게 결산총회를 합니다. 맨날 수리계 하면은 그때 이제 임기를 정해서 못도감을 선출하고 그분이 하다가 또 잘하면 계속 유임될 수도 있는 거고 못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 모든 운영 자체는 그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 시스템 덕분에 의성은
논에 물을 대어 벼농사를 짓는 수도작과 한지역 마늘의 이모작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리적 여건을 극복한 선조들의 전통과 지식, 문화와 역사가 담겨져 있는 전통 수리 농업 시스템 덕분입니다. 크고 작은 600여 개의 못이 만들어낸 수려한 경관과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성을 인정받아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10호로 지정된 의성 전통 수리 농업 시스템. 아름다운 전통 농업 유산이 머나먼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내륙과 바다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곳. 고성은 농어촌의 환경과 생활 풍토를 고루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겨울에도 온난한 기후 덕분에 광활한 해안 평야에서는 사계절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18세기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돼 쌀을 비롯한 다양한 작물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해안 지역의 농경지는 하천이 발달하지 않아 농사를 짓기 어려웠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용수 저장고인 둔벙을 조성했습니다. 둔벙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을 퍼가지고 물을 풀 수 있는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물을 논에 퍼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구덩이. 다른 데는 이제 그 큰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물을 많이 이제 저수지에서 저수지가 가까우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도 우리 마을 같은 데는 저수지가 조그마한 저수지가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댈라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기까지 물이 또 적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농사 있는 논 있는 지역에 둔벙을 파가지고 물을 퍼올려서 이용을 했어요. 둔벙은 고성군 해안 지역 일대에 걸쳐 약 445개가 조성돼 있습니다. 여름철 극심한 가뭄에도 둔벙 덕분에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둔벙의 모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동그랗게 둥글게 판 것도 있고 또 조금 길이가 길면 직사각형 정도로 이렇게 파는 것도 있고 이와 같이 직사각형 아닙니까? 이런 둔벙은 벌둔벙이라고 그래요. 벌둔벙. 벌둔벙은 뭐냐고 하면은 물을 좀 많이 가두기 위해서 크게 만들어 놓은 거. 이 안에는 물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로 다 퍼버리면은 물이 안 나요, 여기는. 안 나는 곳이에요. 땅을 깊이 파다 보면은 물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 그거는 둔벙. 물이 좀 나는 거는 좀 적게 파도 조금 깊이 파면은 물이 나니까 그럼 떠올리도 물이 또 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적게 파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둔벙에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둔벙에 뿌리를 내린 수생식물은 곤충들의 산란 장소가 되어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생태 습지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해안 지역의 특성상 하천이 발달하지 못해 농사에 필요한 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둔벙을 만들어 온 고성. 이러한 둔벙 관계 시스템은 독특한 경관과 전통성을 인정받아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14호로 지정됐습니다. 해안에 둘러싸인 평야와 분지의 발달로 농업 중심의 다양한 전통 생활 문화가 형성돼 있는 고성. 둔벙은 조상들의 지혜가 깃든 생명수이자 물 저장고입니다.
자연 환경에 적응해 삶의 터전을 가꾸고 독특한 농업 유산을 만들어온 사람들. 기술이 발전하고 급변하고 있는 요즘 전통 농업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국가 중요 농업유산은 그들이 만들어낸 유형, 무형의 농업 자원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그 땅을 지키는 농민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가꿔야 할 우리 선조들의 역사이자 유산입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산이 아닌 삶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농업 유산. 우리의 농업 유산이 먼 훗날까지 이 땅에 오래오래 삶으로 정착되길 바라봅니다.